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박수와 한으로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북프롬 대전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요. 좋은 시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인 이명순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환호성이 더 커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이제 오늘 봄비가 또 초작초작 철철이 내렸는데요. 봄에는 모든 생명이 또 싹을 틔우고 농사에 씨를 뿌리는 시기이죠. 그런데 자식 농사만큼 더 중하고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귀하게 모신 저자께서는 성담스님을 모셨는데요. 확인하는 자녀 교육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책을 제가 접하면서 들은 생각이 어쩜 지금 이 책을 읽게 됐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지금이라도 접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덕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담스님께 박수로 환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하신 분들께서는 확인하는 자녀 교육 다 읽으셨죠? 네. 읽지 않으신 분 발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 읽으셨죠? 자, 오늘 책을 미리 읽고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좋은 질문으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함께 공감해줄 패널분 4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명숙입니다. 이름이 해와다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면 언제나 밝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저는 국어교사입니다. 교육은 기나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경득입니다. 저는 웃음치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도용입니다. 스님과의 인연이 있어가지고서 효심사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 제가 좀 답답한 그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와달 밝은 분께서 오셨고요. 교육은 기나긴 사랑이다라고 오늘 또 사랑을 또 표출해 주실 테고, 자 그리고 또 오늘 웃음 또 선물 또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눠볼까요? 그리고 많은 역할을 못했다라고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패널로 또 좋은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인공, 오늘 저자 성담스님의 5분 정도에 걸쳐서 확인하는 자녀 교육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여러분 자녀 안 낳으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 부모가 자녀 덕분에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하더라고요. 자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있어서 네가 있는 줄 거꾸로 아는 부모 때문에 올바른 자녀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먼저 부모의 자세가 자녀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눈을 뜨셔야지 자녀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제일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면 숨을 쉬어야 살고 밥을 먹어야 살고, 그럼 숨 한 번 쉬려고 해도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는 공기라는 덕분에 자기가 숨을 쉴 수 있고, 또 밥을 하면 자기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햇빛, 물, 혹은 땅, 또 농부들이 농사 짓고 또 가스 배달도 해주고 숟가락도 만들어주고 때로 또 옷도 만들어주고 식탁도 만들어주고 수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밥 한 숟갈도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그 식탁에서,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늘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5%도 안 된다는 것을 늘 자녀한테 교육시켰다면 자녀
평생 불평불만 한 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전혀 그 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 세상 평생 불평불만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하는 그 사람에 속한다. 사람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것도 공개의 은혜고,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수많은 생명과 이웃들의 은혜로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 교육이 오늘날 딱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불평불만이고 밖에 나가서도 불평불만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어그러지고 있다. 그런 걸 부모가 먼저 깨달으시고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라. 그래서 자기를 깨닫고 자녀에게 전해주고, 두 번째는 부모가 깨달아야 될 과목 하나,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알았으면 언제 죽는가를 아셔야 된다. 언제 죽을까요? 몰라요. 이걸 공부는 정확하게 몰라요가 정답인데, 그 몰라요를 부모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른다는 말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바꾸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자녀 스스로 하도록 해줘야 되겠구나로 부모의 의식이 딱 바뀌고, 대신 해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없더라도 스스로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학교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로 의식이 탁 바뀐다고. 이게 부모가 안 돼 있어요. 뭐는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밥을 해주고 뭐 빨래를 해주고 마냥 살 것 같이 부모를 계속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으면서, 본인은 정작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줄 생각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돈을 대주고 뭘 안 해준 게 있잖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부모가 먼저 언제 죽는가를 눈을 뜨면 자녀를 오직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게 된다. 그 다음에 부모가 안내할 때 부모의 수준에 따라서 안내가 된다. 부모가 내보다 어린 놈, 아직 뭘 모르는 놈, 이렇게 이제 자녀를 바라보면 늘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인간이 윤회의 시각에서 보면 늦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늦게 돌아가셨으니까 늦게 오셨겠네? 그럼 늦게 돌아가셨으면 내보다는 경험을 많이 하고 오셨겠네? 아유, 그러면 내보다 한 수이니까 존댓말을 꼭꼭 쓰고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세계적인 아들 잘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늘 물어봐야 돼. 예, 그러면 스스로 답을 늘 찾아서 해주게 돼. 부모의 자세가 내보다 한 수이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올라가서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누구나 끄집어내서 쓰면 스스로 잘할 수 있다. 한 차원 높은 이런 시각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에게 오히려 돈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고 이래라 저래라는 게 아니고 늘 내가 자녀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나?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 부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나? 이런 것을 돌아버렸어. 오히려 본보기가 곧 교육이다. 이런 생각으로 부모가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언제 죽는지 깨달아서 안내하는 부모,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자세에서 자녀를 안내하는 부모, 또 더 나아가서 자녀 자신이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완성체로 태어나 있다 하는 시각에서 보는 부모, 부모의 수준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는 게 다를 것이다. 특히 자녀가 내보다 어리고 못하다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정말 고통스럽겠죠. 평생 자기 의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맨날 하지 마라 하라 뭐 이것만 듣다가 세월을 다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하지만 정작 그 내막을 보면 제대로 된 부모인가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이렇게 확인하는 자녀 교육입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셨죠.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부모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의 수준은 어떤 상태인가 아마 각자가 곰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나 아닌 것들로 나는 존재하게 된다는 말씀에 정말 저는 어떤 마음에 깨달음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깊은 생각을 했는데 확인하는 자녀 교육이 자녀 교육을 위한 책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자세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매일 바쁜 일상에 치여서 살다가 문득문득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각의 구심점에 이 책을 읽어본다면 해답이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나의 부모 수준은 어떤 정도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해주실 분 계실까요? 금과 옥조 같은 좋은 스피치가 저를 많이 반성하게 했고요. 제가 시골 농촌 고등학교에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 가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생이면 한창 이 눈동자 속에는 꿈과 희망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없고 어떻게 놀고 편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런 꿈과 희망을 아직 가지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까 그런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아이의 눈빛이 다르겠죠.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꿈과 희망이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모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꿈과 희망 속에 살겠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꿈과 희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꿈을 갖는데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묻기 전에 부모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늘 가르쳐야 됩니다.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게 안 가르치면 절대로 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일어나봤자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도구를 위한 예를 들면 꿈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과학자가 될게요. 의사가 될게요. 뭐 이런 건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의사가 되어서 뭘 어떻게 할 건데 해서 그 뒤에 게 꿈이거든요. 의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과학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걸 꿈인 줄 아세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바르게 안 해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나는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랬을 때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살 수 없다는 게 먼저 교육이 안 돼 있으면 꿈이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지 다 함께 잘 사는 것을 해야 되네 하는 꿈이 저절로 생깁니다. 가지려고 안 해도. 네? 내 이웃이 없으면 내가 없으니 내 이웃이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는 꿈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야 그 속에서 저절로 다 함께 잘 살아야지 나도 잘 살 수 있네 하는 꿈이 생겨서 그러면 내가 다 함께 잘 살려면 나는 무슨 도구를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서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수단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을 안 가르쳐서 꿈도 안 나온 거 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요. 우리는 도구나 수단이 꿈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을 보고 달렸었는데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어떤 실행을 할 건지 꿈찾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답변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우리 스님 말씀 책 중에 보니까 부모는 동업자라야 된다. 어떤 동업자?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동업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가 가정이라는 학교인 줄 놓쳐서 그렇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다. 이것부터 먼저 자녀에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가 왜 나를 낳느냐, 뭐 부모를 원망하는 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출발은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건데. 반대로. 예. 그래서 선택하는 바람에 부모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안 되잖아요. 그랬으니 우리 두 분은 자녀 덕분에 부모가 됐으니 그 자녀가 행복하도록 하는 게 보답이다. 그래서 두 분이 공동 작업하니까 동업자죠. 예. 그래서 최초의 학교고 마지막까지 가야 될 학교, 가정이라는 학교에 최초의 담임은 부인보고 배속에서부터 담임을 맡도록, 그래서 사춘기까지 엄마가 담임 맡고, 사춘기부터 고3까지는 아빠가 담임을 맡고, 고3부터는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회적으로 뛰어난 멘토를 인연을 맺도록 해서 그분이 담임 선생을 맡아서 평생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게 부부가 동업자라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릴 때 부모가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던져지는데 공감 공유해 주십니다. 네. 담임 선생이 평생 필요하군요. 시점이 되면은 이제는 훌륭한 멘토를 연결해 줌으로써 또 부모의 담임 자리를 조금 더 비켜가게 되는.